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 종목 문의가 있어서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주간에 있었던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을 한번 짚고 또 지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그걸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급 현황이 대형주, 연기금, 반도체, 외국인 쪽에 강한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고객 예탁금이 한 2조 가량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 하루 이틀 사이에 들어왔다가 나갔었어요. 크게 변동성을 주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는 자동차 관련 섹터, 수소차 관련이죠. 그러니까 차익 물량이 발생을 했었고 주 초반에, 주 후반에는 또 다시 수급이 붙었어요. 수소차에. 시간 외에도 수소차 부분이 시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간 외에 수소차 부분들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월요일에 아마 일단은 반등을 장 초반에 주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키워드로는 춘절이 있었죠. 춘절, 연휴, 설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효과에 의해서 중국 관련 섹터, 화장품 관련들이 움직였었고, 홍역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인공 강우에 의한 실패죠. 인공 강우 실패를 했는데 인공 강우 관련 섹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의 위치를 보면은, 현재 위치를 보면은, 곧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위치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 단기 추세선이죠. 단기 추세선. 요거는 120선입니다. 120선. 120선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120선에 밀리냐 안 밀리냐를 밀리는 걸 주의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화면이 이 화면이죠. 그죠? 맞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 화면인데 21일 그쵸? 예. 금요일날 화면이 이거 화면입니다. 금요일날 화면이 그죠? 18일, 예, 18일이 맞으니까 이날인데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이때 맞고 밀리는 거를 주의를 하자. 그리고 이 내려오는 120선을 과 이 추세선을 만약 상승을 할 경우 120선과 이 추세선을 주의를 하자. 근데 1차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급하게 상승 가격이 크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 상단을 막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음봉 맞고 화요일 날도 음봉 맞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또 5일선을 지금 지키긴 했으나 5일선을 깼다가 지켰거든요. 꼬리를 달고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나는 요 추세선을 밑에 추세선이 같이 까만 추세선과 이 분홍색 추세선이 같이 겹치는 부분에 아마 찍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근처까지는 왔고 밑에 이제 11선에 올라오는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딛고 다시 반등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박스 상단도 돌파를 하고 그 다음날은 이 120선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추세선을 이제 막고서 이제 추세선에서 이제 멈춘 거죠. 이 추세선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다음 주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서 위에 추세선을 하고의 관계를 또 이제 짚어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막고서 내려와서 이제 상승가격이 이제 크니까 좀 가파르니까 맞고 나와서 조정을 좀 주고 다시 갈 거냐. 박스 상단이 그러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요 부분이 지지선이 되겠죠. 갈 것이냐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겠죠. 근데 다음 주는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요 추세선을 맞고 계속 따라 올라왔잖아요. 이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돌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봤던 건데 돌파를 못하고 이제 밀렸었어요. 그래갖고 똑같이 코스피와 똑같이 11선을 디디고 다시 반등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선을 이 추세선 따라서 줄타기를 했던
코스닥이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다음 주는 역시 일단은 이제 선행을 코스닥이 하고 있는 상태, 코스피가 하고 있는 선행을 코스피가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후행을 따라가는 모양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형이 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는 일단 박스 상단을 월요일날 돌파를 하고, 화요일날 20선을, 20선이죠. 20선을 돌파를 하는 그 모양새를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형 따라가는 걸로 일단은 봤을 때 그러는데, 만약에 형이 밀린다고 보면은 동생도 같이 밀린다고 봐야겠죠. 뭐 할 수 없죠. 형이 밀리는데 동생이 뭐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걸로 해서 어쨌든 간 지금 요 추세선 돌파 안착을 한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타고 올라가느냐, 어?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자 종목에 대한 종목 문의 들어왔던 내용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문의가 네 종목의 문의가 왔었는데 대형 포장입니다. 지금 이거 대형 포장인데 지금 이 추세선이 복잡하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추세선이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추세선이 제일 잘 맞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추세선들이, 그러니까 맞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까만 이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선들이, 이 선이 제가 일부러 이 선을 따라서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선이,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 선인데 이 선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밑에서 이 선을 그냥 그린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거 저점마다 찍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추세선이 여기 와서 맞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밀리는 거지. 그래서 꼬리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잖아요. 그치, 후행이죠. 이 캔들은 후행이고 이 선은 선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듯이 선행으로 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이 추세선이 선행이고 캔들은 후행이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이 밑에 이 지지선도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이 보시면은 지금 그냥 그린 거잖아요. 요 밑에 꼭지 보고 이 꼭지, 어? 이 꼭지 선을 따라서 그냥 그린 거예요. 이렇게 꼭지 나온 거 요 밑에도 그리고 막 그리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보통 3개 정도만 그래요. 저는 한 지지 꼭지로 기준했을 때 그 선이 이 선이 그리고 지지를 바꿔서 올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응?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봉을 볼까요? 주봉 보면 고점인 상태예요. 고점. 대형 포장 고점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정치 테마에 엮이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의가 요하는 부분이고, 예약 매매 형식으로 미리 걸어둬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상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게 꼬리들이 이렇게 달잖아요. 자,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고점인 상태예요. 자, 일단은 추세는 상각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미리. 다는 못하고 싶으면 분할로 3분할을 하든 4분할을 하든 반분할을 하든 걸어 놓으셔야,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장중에 매 못 붙으시니까 그때 매도 되고 걸린다 이거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추세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도를 일부 걸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 번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꼬리 내려오면 여기서 또 다시 잡고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날 그랬으면 그런 거죠. 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어떻게 뭘로 볼 거냐라는 중요한 건데, 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각으로 그려놓은데 보면 여기 매물띠가 있어요. 매물띠. 이 매물띠인데 연두색에 이게 추세선 따라서 올라오는 연두색 겹치는 요 부분이 매물띠인데 요 부분을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시고, 저항은 당연히 위에 두 번이나 부딪힌 이 선을 저항으로 보셔야겠죠. 그죠? 이 저항,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선을 따라 저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통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저항이나 지지 부분은 변할 수가 있다. 고정적인 지지선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변한다.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 뭐냐? 이평선도 올라가면 가격대가 변하고 이 추세선도 올라가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매물티 같은 경우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물론 위에 상단에서 매물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물티가 가장 많은 매물티가 위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변하긴 변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저항선이나 어떤 그 저항이나 지지점이나 그런 부분은 변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보통 제가 저나 뭐 전문가들이나 어떤 분들이 리딩 하시는 분들이 가격대를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딱 제시했다고 1,000원에 꼭 팔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그런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를 못 하시고 그냥 그 가격에만 파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요 3일째 되는 날 보면은 이때 만약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안 팔고 이렇게 밑구리 달았잖아요. 이때 뭐 안 팔리잖아요. 근데 장중에 이걸 보게 되면은 약간 밀리는 것 같다 싶으면 팔 수도 있다는 얘기지. 요 부분에서 꼭 굳이 요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제 대형 포장은 여기를 지지로 보고 요거는 저항으로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걸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개인 수급이, 개인이 어떤 뭐 작전 동호회인가 어디서 들어왔겠죠. 개인이 이 시점부터 들어왔어요. 요 시점부터 들어오니까 요 시점부터 개인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띠를 아마 지켜줄 거로 봅니다. 현재 요걸, 그러니까 그리고 요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 까만선이, 요 선을 따라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걸로 보고, 이게 요거는 지지로 보고 요거는 저항으로 보고, 그렇게 참조로,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분할로 한다고 그러면 요 위에 까만 선하고 밑에 주황선 그 정도, 좀 더 낮게 보면 요 선 파란 선 3분할을 하면 파란 선 요렇게 3분할을 하는 걸로,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면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유는 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자, 이것도 추세선인데 지금 얘도 지금 추세선을 다 그랬네요. 이렇게 보면 이 추세선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렸나? 일단 이것도, 이 추세선도 여기를 저항을 보고 이걸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이 보고 저항은 요선, 지금 이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 저항선이요. 요선을 저항으로 보고, 요선을 저항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걸로. 자, 요 추세선을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요 한 지점에서 그린 거예요. 다 선을, 추세선이요. 요거 여기 가운데 있는 까만 선은 단기로 그린 거고, 예? 단기 추세선들이에요. 가운데 까만 것들. 큰 의미보다 이 장기 추세선이 더 큰 의미고, 그러니까 뭐든지 장기가 큰 의미가 더 크고, 단기는 단기성이라고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띠가 지금 녹색 돼 있잖아요. 또 요것도 매물띠니까 이 지지로 보고, 저항은 이걸 추세선을 저항으로 본다 이거죠. 위에도 추세선이 하나 있잖아요.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고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추세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찍은 추세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내려온 추세선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얘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이 밑에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관점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줘야 되죠. 얘를 같이 타고 가는 게 보통 강하다 그러면 보통 이걸 두 개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이 추세선을 지지로 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걸 저항으로 보고 요 두 개의 선을 같이 위치가 비슷하니까 저항을 보고 예? 보고 요걸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요 밑에 요 선이 또 하나 있어요. 요 선은 이렇게 이평선인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격대가 한 요거 저가면 3,465원 3465 3465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매물대를 보시고 매물대의 추세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음봉이니까 신규 들어가신 분들 이게 성문전자의 정치 테마주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자, 이 성문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그 바닥 매집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성문전자가 지금 얘가 의미 있는 지금 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얘를 돌파를 하면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죠. 지난번에 제가 매집주 얘기했듯이 얘 똑같잖아요. 지금 위치가 그죠? 이 위치가 의미 있는 선이에요. 지금 이 주봉인데 아까 이거는 월봉이고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얘가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이 지난주에 앞주죠. 앞주에 가격대를 지지를 지키고 있는 상태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문전자는 그 정치 테마주니까 얘가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가 지금 3천, 4천이죠, 4천 고점이 4,070원이고 주봉에서 4,070원이고 월봉에서도 4,070원이니까 4,070원 지금 4,070원을 돌파를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4,070원이면 어디에요? 아, 이 지점이 이 정도 되네요. 4,070원. 이게 중간 요 사이네. 요 사이를 돌파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안착을 하는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요 매물대를 보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일단은 돌리는 거에 초반이니까 자, 그 선이 없나? 자유선이? 지금 이렇게 돌리는 선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시 그릴게 다시. 자, 제가 다시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또 다시 그릴게. 저 의미가 있는 선이니까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선이 왜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치가 여기란 얘기지. 응? 대칭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칭 응? 여기 대칭이에요. 대칭을 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예? 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위치가
얘도 지금 여기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돌파로 보면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건 가설에 가설. 그냥 제가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니까 제 말을 그냥 믿지는 마시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응? 이렇게 돌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대신 얘는 음봉이지만 얘는 양봉이 되는 거죠. 얘는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쭉 올라타고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냐. 그래서 관종을 하시라. 그리고 특히 의미 있는 407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종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전자. 지난번에 이거 대형 포장도 매집 바닥주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네. 그랬던 것 같은데 상승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체크해놨던 것 같은데 얘도 아닌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종목이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자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티플렉스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제가 지수가 밀리고 할 때 금 관련주 엘컴텍, 엘컴텍하고 그 2순위, 3순위로 보아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제가 티플렉스하고 고려아연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고려아연은 좀 가격이 크죠. 일단은 고려아연하고 티플렉스하고 만약에 엘컴텍을 매매를 못하면 티플렉스 엘컴텍을 매매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영상 찍고 나서 티플렉이 엄청 올랐었어요. 엄청 오른 건 아니고 급등했었지. 그래갖고 저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상 찍고 나서 누가 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몇 분 안 보는데 그리고 뭐 항상 보면 이상하게 영상에서 언급했거나 또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안에 보통 그 제가 간혹가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고 왜 그렇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제 블로그에 링크 걸려 있는 사람 그 이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리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설마 나 같은 아마추어 말을 믿고 할까. 물론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큰 자금이잖아요. 작은 자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티플렉스가 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보시면 이제 일단은 그래갖고 얘도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돌리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때도 이것도. 근데 지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자,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매매하기 좋았지, 그치? 자,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냐?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가. 쓰리봉. 매산. 왜 안 꺼져? 이건 안 꺼져? 매산. 매산자잖아요. 예? 아, 직각으로 끌어내리면 안 끌어주는구나, 선이. 일단 매산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뭘로 판단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2차적으로. 그죠? 뭘로 판단을 해야 해서 얘를 매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자, 뭘로 매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올리는 상태고 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어? 지금 매물대가 여기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연두색 보이시죠? 요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중간 지점 1차 요 지점, 예? 요 지점이 있단 말이죠. 매물띠가 이제 강한 매물띠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요 지점을 지지지로 보고 반응하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시점을 언제쯤으로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딱 이렇게 맞네. 4월달. 4월 초네요. 4월 초.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추세선을.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얘는 계속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봐주는 거죠. 맞죠? 지난번에 제가 맞네. 이것도 바닥 매집주였어요.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이게도 바닥 매집주가 맞았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바닥 매집주 중에 하나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맞네요. 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간다. 그때도 이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운데 축 그리고, 얘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도. 그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으네. 설명을.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색깔을 까만 걸로 해요. 제가 이 가운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도 내 기억으로는.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긍정으로 보는데 일단 얘를 이 추세선을 고점을 이 추세선 고점을 전고점보다 얘가 조금 높겠죠. 이 고점을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럼 가격대가 얼마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4,600원 정도 이상을 봐야겠네요. 4,600원을 돌파를 하는 걸로 보고, 예? 4,600원. 4,600원 이상, 4,600원을 돌파를 하는 걸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만이 이 추세를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돌려서 올라가는 걸로 맞는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저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 이거 내 말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하시는 거고 아니다 이 개뿔도 모르는 초짜다 응?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이 4,600원이죠. 4,6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고 4,600원 얘 선 따라도 맞네. 4,600원 정도 되겠네요. 4,600원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적인 흐름을 어떻게 지켜볼 거냐. 그러니까 신규라든지 기타 부분을 봤을 때 매매를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 매물띠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한 매물띠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단기 추세선 그려져 있는 이 추세선 따라서 신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티플렉스죠. 티플렉스고 저항은 여기 단기 저항은 요 선인데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4,6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얘를 당연히 돌파를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아까 얘기했던 대형 포장
성문전자, 디플렉스 다 긍정적으로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대형, 그 다음에 이제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대원화성.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자, 이거는, 자, 주봉이고, 자, 월봉입니다. 월봉. 아, 몇 년이야, 이거. 대원화성, 역사가 깊은 회사. 아, 얘는 참, 이 돌린다고, 돌리는 걸로 봐줄 거냐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아. 단타로 보고 먹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단기 파동으로, 그러니까 돌리는 파동인지 아닌지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가 돌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위치가. 돌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저점을, 지금, 이 저점에 지금, 밑에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을 왔어요. 왔다가 다시 돌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칭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지금 위치도 요 위치고, 요 위치. 자, 설명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네? 요 위치가, 요 위치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요 추세선, 지금 위에 추세선 그려져 있죠? 이 추세선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고점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항하세요. 더 그냥 안전빵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저 밑에 그려져 있는 추세선 있잖아요. 요 추세선, 요 까만 선, 요 까만 선을 매도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지지는 지금 이제 보유분 기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는 당연히 이 추세선을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짧게 보세요. 이 지금 까만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따라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안 돼요. 밀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1700원. 지금 이거 얼마야? 1800. 당연히 내려오죠. 내려오고. 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으니까 짧게 짧게 보시고 익절일로 나오는 걸로 하시고 다시 보는 걸로. 얘가 뭐죠? 대원화성이죠. 대원화성. 신규 다시 재매수 개념은 저점을 다시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얘 위치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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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다시 오면 신규 다시 들어가는 걸로 보더라도 미련이 나오면 1500원이면 여기네요. 이 추세선이네. 그러니까 밑에 이 추세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재진입은 이 추세선 재진입이고, 이 추세선 깨지면은 정리하시고, 이 추세선 까만선, 자, 이 까만선 여기 깨지면 정리하시고, 신규는 요 추세선 따라서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는 걸로 보고, 일단 최소한의 얘는 찍어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어느 위치든 간에 수익권이잖아요. 여기면은요. 여기서 매도를 1차 저항으로 보고, 여기 1차 저항이고, 그 다음 2차 저항이 여기네요.
그림이 선이 안 보이는데 위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자 이거 볼까요? 예. 자 여기를 저항으로 봅니다. 여기 매도하세요. 목표가는 여기고 불안하시면 여기 매도고. 예? 자 여기 매도를 하시고 다시 보는 걸로 저는 하겠네요. 불안해요. 왜냐면 얘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찍으면은 여기를 지지로 봐야 되는데 이 지지가 안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 여기 지지로 가겠네. 자 짧게 보고 여기 매도 치고 이 선 따라서 이 선 따라서 요 선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 재매로 요 선 따라서 매수. 자, 이 추세선은 매수, 요거는 이제 매도. 그렇게 보시는 거. 매도, 매수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추세선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추세선하고 얘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지를 해줘야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선을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지지.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1차. 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저점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데고 여기고. 그 다음에 쉽게 보면 발바닥, 무릎. 뭐 그 정도 되겠죠. 무릎.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게 어깨가 이 정도가 어깨가 될 거고. 그죠? 요 고점이 그 머리가 되는 거. 현재 위치도 고점은 아니에요. 지금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가 고점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도 고점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인 파동을 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파동에 의해서 조정을 줄 수가 있다. 가파르게 여기까지 찍었으면 고점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찍고서 내려와서 응? 그래서 내가 요선 지지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재매를 한다 이거죠. 이거 그랬잖아요. 사각으로 그려져 있는 거, 요거 까만 거. 좀 이상하더라. 사각에 대한 부분이 재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흐름을 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원화성은 불안하다. 솔직히 굳이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추세가 장기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리는 건지 횡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큰 애니까 그나마 그걸 할 수 있겠죠. 단가 낮추기도 가능하고 변동성을 주니까.
무거운 애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크닉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큰 수익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드네요. 그렇잖아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아도 되지. 돌리는 거 보고. 근데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뭐 장담을 못 하는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려왔으면 일단 기어야 될 거 아니야, 밑에서. 응? 기든 뭐 파동을 부리든 뭐 이렇게 해갖고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만약 이 정도 선에서 올라탄다 그러면 뭐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 매물이 없으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위치가 돌리는 위치냐 아니냐. 근데 돌리는 위치라 하더라도 일단 파동을 그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 이 추세선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먹을 수 있는 폭은 커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제가 돌리는 애라면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내리는 아니다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추세선 따라서. 그래서 그 파동의 폭을 먹고 돌리면 이제 요 속을 안착을 해야겠지. 여기를 안착을 해야겠죠. 그죠? 여기를 안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파도를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라면 안 돌리는 거라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올렸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승부를 좀 해주다가 가는 거고 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어렵게 자 일단은 자 오늘 네 종목이 있었는데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 고점이죠 고점 그죠? 일단 고점이 왔으니까 이제 뭐 성문전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얘도 똑같은 거 약가랑 다 비슷하잖아요. 티플렉스 그죠? 대원화성 그러니까 자 그림을 돌려서 보시면 자, 이 주봉입니다. 주봉 지금 주봉 돌려보는 건데 자 대형 포장이고 얘는 성문전자고 얘는 티플렉스고 얘는 대원화성이고 뭘 느껴져요? 순서가 예? 순서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림을 보면서 순서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세히 얘기하면 얘가 1번이고 이제 시작한 거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그러니까 1번 2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구나. 얘가 지금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티플렉스고 얘가 대형 포장입니다. 자 여기 대형 포장입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1번 제일 먼저 순서가 대원화성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성문전자 자 1번 2번
3번. 예? 티플렉스입니다. 3번. 4번 대형 포장. 그 다음에 대형 포장 다음에 대원화성. 근데 대형 포장이 여기잖아요. 그죠? 대형 포장이 여기고. 대형이 여기고. 네? 그죠? 여기는 뭐냐? 대원이고. 지금 얘가 지금 대원이에요. 대원. 자, 대형이 볼까요? 대형이? 대형이. 대원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성문이. 네? 대형, 대원, 선문, 티플렉스. 얘를 갖고 해야 되네. 자, 데스크, 글자판을 볼게요. 지금 현재 요 희한하게 종목을 그렇게 잡으셨네. 글자 크기를 테두리 자세히 굵게 20 됐네. 확인. 예, 근데 글자가 안 되지? 어쨌든 자, 대형이에요. 대형. 대형이고 그 다음에 대원이고, 예?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있었어요? 성문 있어요. 성문. 그죠? 성문. 성문이 있었고, 얘가 티프.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대형이. 자, 대형이, 지금, 대형이 다시 볼까? 대형이. 그 다음에 대원이. 그 다음에 성문이. 그 다음에 티플렉스. 대형이 아까 여기 모양이잖아요. 대원이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지. 대형이 볼까요? 대형. 자, 그죠?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대형이, 대원이, 성문이 볼까요? 성문이?
성문이 여기 올라왔었잖아, 여기. 그죠? 그래요? 성문이? 올라왔잖아, 여기 성문이. 그 다음에 티풀이는 얘니까 티풀이 여기고. 그렇단 얘기죠. 위치가 여기 위치잖아, 여기 위치. 여기 위치. 대원이가 위치고 성문이가 요 위치다.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꾸 이걸 어렵게 그리는 이유가 지금 대형이는 여기는 고점이잖아요. 대형이가 지금 아까 차트 보시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고점이니까 잘못하면 물려버리는 거지. 대원이 같은 게 이제 내려왔잖아. 물론 이 파동을 먹을 수는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 파동을 먹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문이나 티풀 같이 올리는 만큼 이만큼을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장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골파기나 이렇게 내리막이 거의 시간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기회 손실이 생기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매수점은 어디냐면 얘나 얘란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1차 성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먹고 물리더라도 좀 기다리면은 다시 올릴 수 있고 티플도 그렇잖아요. 티플은 수시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게 여기 요즘 되는 거니까 대형이로 치면 대형이 거 한번 볼까요? 티플이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 얘가 티플이란 말이에요. 요 위치니까 티플이 요 위치니까 이 짧단 얘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요 위치는 요 위치가 누구 자리예요? 성문이. 그죠? 아까 똑같은 차트지만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자꾸 이렇게 초보분들이 있으시니까 일부러 시간을 걸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문이고 이건 티플이잖아요. 얘는 대형이고. 응? 이 지금 얘 누구 차트인 줄 알아요? 대형이 차트예요. 대형이. 얘가 대형이니까.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 차트가 하고. 자, 그러면 얘는 누구 차트예요? 티플렉스 차트죠. 여기 티플이니까. 성문 차트 갖고 설명할까요? 성문이 안 보이잖아. 앞에 차트가. 야, 얘로 봤을 때 이걸 돌파를 했을 경우를 본다 이거죠. 위로. 그러면서 얘 따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그죠? 성문이. 성문이로 보고 여기는 누구냐 여기 대원이. 글자가 잠진호. 대원이요. 여기가 대영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성문이. 여기 성문이. 여기가 티풀이 빠졌구나. 티풀이고 쉽게 다 돌려가면서 하는 거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 뭐 봤어요? 대형이 있고 성문에 티풀이 있고. 얘도 그렇지. 얘도 그림을 자, 대원이죠. 대원. 여기가 대형이고, 이거 대형이고, 여기가 성문이고, 여기가 티풀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종목을 한번 딱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시작을 대원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문이 대원이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대원이, 성문이, 티풀이, 대형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면 대원이, 성문이, 티풀이, 대형이.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장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통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락을 하고, 충분한 하락과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매집으로 보고, 여기를 매집으로 보고, 이거는 익절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겹친다 이거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위치를 설명을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그거에 따라 틀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봉인데, 지금 이건 일봉이, 아까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자, 일봉인데 일봉에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이 안 나와요. 기간이 더 늘려놔야 돼. 한참. 그죠? 주봉으로는 보이잖아. 월봉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장기는 주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은 진짜 이거 10년이 뭐야, 20년을 보는 거잖아요. 20년 차트, 19년. 그래도 이 모양새가 지금 이런 모양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주봉하고 월봉을 자주 수시로 전문가들이나 리딩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중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나서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단타는 당일 단타니까 그 파동을 당일 움직임을 보고 이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실 수 있지만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한 5년, 이게 한 5년가량 늘린 것 같고는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5년 정도의 그림으로는 10년 그림을 못, 요것만 보이는 거죠, 요것만.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그림이 이게 5년이에요, 5년. 요 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티플렉스인데, 이 티플렉스 차트인데, 이게 5년 걸리고 5년짜리. 5년짜리라는 얘기. 자, 2015년이잖아요. 주봉인데, 주봉 이거. 일봉. 2015년이잖아. 그죠? 추세선도 반으로 딱 그려졌네. 응? 일봉 추세선은 2005년에 이게 몇 월이야? 6월 25일 날짜로 그렸는데 6월 25일자로 이날이네. 일봉에서 꺼진 선은 이 선이, 이 선. 지금 일봉에서는 이 선. 여기 이 점에, 예? 이 지점이 이 추세선이.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하시고, 단기적인 거는 이 단기 추세선이나 중장기 추세선 아까 그려놓은 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그 매물띠라든지 또 캔들에 또 보통 보면 장악형 무슨 캔들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를 많이 달았을 때, 안 달았을 때 대응법, 뭐 기타 호가창 보는 법, 기타 뭐 보조수표 보는 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뭐 그런 걸 다 참고로 하셔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 기본적인 게 뭐냐면 월봉, 주봉, 일봉 보잖아요. 매매 타이밍은 분봉을 보시겠지만, 캔들이나 있다는 거 보지만 일단 일봉을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 따른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어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가 매매할 적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없이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고 매매할 수 있다. 캔들만 보고도 매매도 할 수도 있고, 뭐 이편 갖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 많은데, 그거는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다 해보세요. 그래야 자기 기준이 나오지. 그 사람 만약에 캔들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따라서 매매하시면, 그 사람들 기준을 보고 배워서 그걸 자기가 터득을 해서 자기 기준이 생기면, 확률 높은 자기 기준이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은 다 하세요. 다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안 해다가 싶어갖고 패스했는데 나중에 그 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리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검색식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적용을 했다가 적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빼기도 했다가 넣어보기도 했다가, 왜냐면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틀려요.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 추세이냐 상승 추세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패턴이 틀릴 수가 있고 다른 거예요. 예? 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모르시는 분이 있냐? 이 상승 추세일 때의 패턴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 하락일 때에 그 적용을 해서 맞는다? 안 맞지, 당연히. 그러면요. 여기서는 30% 먹을 수 있는 걸 여기서는 15% 먹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어쨌든 간에 초보인 분들은 다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사실 이평도 뭐 한두 개만 넣고, 캔들도 뭐 캔들하고 이평 한 개인가 두 개만 넣고, 5일선이야 5일선 21선만 넣고 캔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 또 이런 보조지표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단타만 하시면 그렇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중장기로 이 캔들 갖고도 알 수도 있어요. 이평선이 없어도 응? 캔들만 가지고도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기간이 다 있으니까 이 기간이 대충은 알 수는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얘가 응? 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알잖아. 이렇게 캔들만 봐도 캔들만 봐도 이게 항상 상승하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아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또 캔들의 어떤 캔들 그 위치나 모양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 캔들과 캔들 따라서 또 거래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해서 이게 이제 내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조정을 주면 뭐 중심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윗꼬리만큼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로 출발을 해서 올라갈 건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하다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얘가 지금 이 빨간 애가 양봉이 장악형하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종가보다는 위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못해도 얘 종가만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종가가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이 고점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종가에서부터 이 양 고점 사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점이 나온다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매수점을 얘 종가에서 얘 고점 사이, 그러니까 얘가 가장 적당하지. 그 중간이니까. 그러면 요 사점에서 매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보면 강하니까, 캔들이 강하니까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얘기가 엉뚱하게 길어지고 하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해왔던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시면 참고를 하시는 거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냥 굳이 뭐, 예, 맞다, 틀리다를, 뭐 그거 갖고 막 열받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런 부분은 그건 이걸 해서 이걸 보시고 이걸 더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참고로 하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따라서 공부를 할 테니까. 굳이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부분보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보다도 뭐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는 게 하고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굳이 뭐 저 맞다 틀리다를 논쟁보다는 저한테 이렇게 도움되는 공부를 좀 이건 더 하세요. 이거는 좀 재무적인 부분 참고로 더 하세요. 아니면 뭘 하세요. 기술적인 부분만 보시냐고 라든지 뭐 기타 뭐 그걸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저는 주목국으로 경험으로만 한 건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도 달아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서 저도 새로운 기준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자 길어졌네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근데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종목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관계되는 거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한 부분들이 틀리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저보다 고수인 분들은 설명을 부탁드리고 초보인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보는 법도 있구나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향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뭐 단기적인만 일봉만 보시던 분은 또 주봉도 보시는 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 주봉을 보거나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펼쳐서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 그런 공부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